네, 안녕하세요. 어노테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노테이션을 하는 이유, 목적, 이번 주 강의 자료에 대한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지도 학습도 있고 강화 학습이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지도 학습이 대부분 성능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오히려 딥러닝 모델을 지도 학습으로 적용해서 뭔가 만드는 게 더 오히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지금 대부분 레이블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레이블링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몇 가지 툴과,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께서도 똑같이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툴, 데이터 레이블링 툴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석,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이 아시는 레이블링 툴이랑 똑같은 거고요. 결국에 딥러닝 모델의 학습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툴인 거고, 이게 실제로 오픈소스로 제공을 해주는 툴도 있지만 이제 만약에 제공을 안 해주는 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 같은 경우 유명한 소스를 만약에 오픈소스로 이용해서 제공되어 있는 것들은 제공된 거 쓰셔도 되고 그렇게 구현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현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인터페이스는 아니면 윈도우에서 윈도우래 맵이나 그런 거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점도 있고,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들다 보면 이제 하나씩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레이블링은 결국에 해당하는 코드나 그런 것들을 만들고 나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를 다 하나하나씩 이미지 하나하나 혹은 텍스트 하나하나마다 다 레이블링을 다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반자동 혹은 자동적으로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도 아마 연구가 되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최근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노테이션을 했을 때 이제 아웃풋 자체는 이제 모델에 나중에 추후에 모델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JS 파일이나 아니면 XML 파일이나 아니면 CSV 혹은 텍스트 파일 등으로 이제 데이터 딥러닝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규칙에 맞게 템플릿들이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에 이거는 아웃풋 형식 파일을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어노테이션 툴 아웃풋 자체는 실제로 분류 태스크를 할 거냐, 딥러닝 모델이 아니면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할 거냐, 아니면 레코멘데이션 태스크를 할 거냐, 각각의 태스크마다 결국에 아웃풋 형태들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들은 결국 기존에 여러분이 적용을 하고자 하시는 딥러닝 모델이 분류 태스크냐 아니면 어떠한 태스크인지를 먼저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 정의된 태스크에서 필요로 하는 게 학습 데이터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보시고 나서 형식에 맞게 형식을 이제 JSON이라든지 XML이라든지 CSV라든지 그런 형식대로 저장을 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어노테이션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많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욜로 마크 혹은 레이블 미 비디오 레이블러 혹은 이제 키 포인트 레이블, 휴먼 포즈 어노테이션 툴,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어노테이션 툴, 그러니까 다양한 레이블 이렇게 제가 찾은 것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거 들어가셔서 제가 써봤던 거는 이게 욜로 마크랑 레이블 미는 실제로 제가 다운받아서 실제로 이전에 해봤었고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다 다운을 받으셔서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오픈소스를 사용을 할 때는 지금 얘는 율로 마크는 오브젝트 디텍션 혹은 지금 약간의 태스크를 써놨는데 오브젝트 디텍션 혹은 오브젝트 트래킹 할 때 율로 마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미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영상이 있으면 분할하는 거예요. 영상 분할. 영상 분할할 때 세미틱과 이제 인스턴스로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세미틱은 이제 사람은 만약에 한 영상에 이제 사람이 4~5명 있어요. 그 4~5명 있는데 사람을 개별로 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인스턴스이고요.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네. 그 세그멘테이션 종류의 이름인 거고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종류 할 때는 이제 레이블 미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비디오 레이블러는 그냥 비디오 레이블 그 프레임 예측이라든지 그런 거 사용하실 때 사용을 하면 되고, 키포인트 여기서 뭐 키포인트라고 하면 페이스 랜드마커, 페이스 랜드마커라는 거는 결국에 얼굴의 특정 포인트들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을 썼을 때는 키포인트 레이블도 필요하고, 그리고 휴먼 포즈 같은 경우는 휴먼 포즈가 결국에 사람의 전체 모양을 사람의 전체 모양을 집어넣어서 하기에는 컴퓨터 연산 등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에서 특징점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전적으로 뽑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 키포인트 디텍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키포인트 디텍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얼굴,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팔, 특정한 조인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조인트 부분에 이제 그 스켈레톤을 그 뼈대처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노테이션 할 수 있는 툴이 거기 키포인트 레이블 요거 부분이 아마 해당하는 그 레이블 툴일 거고요. 휴먼 포즈나 아니면 클라우드 데이터는 이제 실제로 메시 데이터, 그러니까 3D 데이터에서 실제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실제 메시 데이터나 그런 것들의 외형에 대해서 빛이나 그러한 잡음들에 대해서 좀 더 강건하기 때문에 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서 어노테이션 할 수 있는 툴이 아마 여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명한 것들만 찾아가지고 집어넣은 거고,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없다, 아니면 또 구글에서 열심히 구글링해서 찾아서 구현을 해서 이제 동작을 했을 때도 여러분이 그걸 만약에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나중에 저한테 보고서 혹은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레이블링 툴을 썼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레퍼런스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어노테이션 툴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셨으면 저는 하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이블링 툴을 이용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요 툴을 이용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실제로 레이블링 툴을 만들어서 레이블링을 직접을 하고 그 레이블링 직접 만든 거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고 그러한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왜냐면 레이블링 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레이블링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레이블링 툴을 만드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가점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아마 프로젝트 방향성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예제에 대해서 율로마크랑 이제 레이블 미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하는 건지를 써놨는데요. 물체건축 요거는 율로마크는 홈페이지 GitHub 들어가면 이미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윈도우 요거를 율로마크를 쓸 때는 우분투에서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윈도우에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시메이크나 메이크를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다 리눅스나 그런 여기에 써져 있는 글씨대로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보고 읽고 하나씩 따라서 만드시면 정상적으로 다 구현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율로마크를 적용할 때는 이렇게 여기 제가 세 가지 부분을 따로 캡처를 해놨는데 그 파일명들도 다 필요하고요. 그 위치에 따른 파일명들, 그 다음에 몇 가지 클래스 이름들도 필요하고 그 클래스 이름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보를 만약에 제대로 설정을 했으면 실제로 이렇게 율로마크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뜰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0번째 클래스, 1번째 클래스 그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나서 실제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할 때는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이제 비행기 부분이니까 원하는 위치에 요거는 물체 검출 예제여서 그래서 예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박스로 이제 그림을 딱 이렇게
왼쪽 포인트에서 오른쪽 아래로 딱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결국에 하나의 그 0번째 레이블로 네모난 박스가 쳐져요. 그러면 결국에 이 박스는 결국 4개 포인트가 나올 건데 그 4개 포인트가 위, 아래, 오른쪽 아래, 위, 오른쪽 위에 대한 좌표값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클래스 값이 나올 겁니다. 클래스 값은 지금 여기는 에어이기 때문에 0으로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물체 검출에 필요한 에이블링 정보일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얘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해보셨으면 하면 이제 물체 검출을 만약에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욜로 마크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오브젝트 트래킹이나 뭐 그런 것들, 왜냐면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또 하나 더는 이제 레이블미인데요. 레이블미 같은 경우는 세그멘테이션 레이블링이에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 이렇게 분할, 그 영상 하는 부분을 이렇게 튀어내는 거거든요, 영상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되고 나면 실제로 동작을 하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나오고요. 그 초기 화면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 이러한 입력 이미지에서 실제로 이렇게 포인트를 요거는 위에는 이제 오픈된 거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건지를 클릭한 거고요. 결국에 크리에이트 하려고 하면 이미지를 로딩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 로딩은 결국 오픈 디렉토리나 뭐 그런 것들 다수의 이미지들을 이제 위에 여기 두 개 여기 폴더 표시 있잖아요. 그 폴더 표시 둘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셔서 이제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불러오신 다음에요. 그 불러온 이미지에 결국에 이제 그 불러왔으면 이렇게 불러와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Create Polygon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해당하는 마우스가 이제 화살표로 변할 거예요. 그 화살표로 보이면 그 원하고 그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는 첫 포인트를 뜨고 나서 쭈루루루 이제 이 사과 모양의 컨투어 부분을 이제 쭉 따라서 딴 다음에 촘촘하게 따는 게 중요해요. 촘촘하게 세그멘테이션은 촘촘하게 포인트를 딴 다음에 처음 스타트 포인트와 끝나는 포인트가 같이 맞게 이제 클릭을 해주셔야지만 이 세그멘테이션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과 부분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클래스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도. 그래서 그러한 클래스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로만 설정이 돼서 애플 맞을걸요? 아, 네. 애플로만 설정이 돼서 그래서 애플로만 지금 같이 이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애플도 다른 애플이 될 수 있으면 애플 말고 이제 클래스 이름을 다르게 하셔서 이 클래스별로 이제 레이블링을 설정을 하시면 만약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될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하고, 실제로 저장을 해야 되겠 저장할 때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나면, 그 레이블 이렇게 이미지 옆에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텍스트, 결과값들이 생성이 되고, 이게 실제로 어노테이션 된 그 파일된 결과값이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잘못된 포인트를 수정을 할 때는, 에디트 폴리곤을 통해서 잘못된 포인트를 수정을 하시면 되고, 폴리곤은 이거 넥스트 이거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끄며 컸을 때 이제 어노테이션 된 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장된 이제 그 안에 있는 값은 이제 JSON 파일로 됐을 때 결과값을 시각해서 보면 이렇게 레이블 어노테이션 포인트가 그렇게 포인트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포인트들이 쭉 저희가 포인트를 찍었잖아요. 그 포인트에 대한 찍은 거에 대한 각각에 대한 X축, Y축에 대한 값들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값들에 대한 여기 값을 나오는 거고요. 값이 쭈쭈로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앞부분과 뒤에 부분만 잘라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고요. 이 형식은 아마 대표적인 딥러닝에서 MS-COCO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 형식에 맞게 지금 이 레이블 미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MS-COCO 데이터 형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이 구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딥러닝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결국에 레이블 정보와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를 그냥 JSON 파일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따로 여러분이 이제 가공한 형식을 딱으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셔서 레이블링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이제 어노테이션이 네. 이렇게 원하는 결과 저희가 제이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하는 값들만 이렇게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적용된 것들을 나중에 그냥 필요한 값들만 불러와가지고 키인데 키 밸류잖아요. 키 밸류 형태를 불러와가지고 그냥 나중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실제로 요거 이 제이슨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도우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도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된
세그멘테이션의 포인트와 기타적으로 필요한 이제 그 뭐예요 정보들을 같이 제이슨 하나의 파일에 저장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여러분이 예시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저번에 제가 뭐 응용 예시 피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피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기능들이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건 꼭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브젝트 디텍션 얼굴 검출을 한다고 쳐 얼굴 검출해서 얼굴 검출을 하고 그게 성별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남자 여자 유사를 한지와 뭐 그런 것들도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기능만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점수는 낮게 드릴 거고, 그것도 기존에 있는 거 가져다 썼다라고 하면 점수 낮게 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을 하시고, 그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적용을 한 거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조금 그런 방향대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의 몸값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노테이션 하는 예시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생의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기존에 있는 오픈소스가 모두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더 필요한 그리드 레이블링 툴이 있다라고 하면 그 레이블링 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능들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다음에 그 정의된 레이블링에 맞게 여러분이 실제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GUI로 만드셔도 되고요, 웹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뭐 핸드폰에서 앱을 이용해서 만드시고 싶으시면 앱을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획득하는 기기는 앱을 이용해서 획득을 할 수도 있고, 카메라에서 획득을 했으면 그 카메라에 대해서 획득된 이미지가 바로 거기서 레이블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 찍었을 때 이거는 뭐 1번이야 2번이야 그런 거를 앱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어노테이션 앱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획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메일로 최대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 다 회진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 몇 명의 학생들, 한 10명, 12명, 한 20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한테 미리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씩 계속, 학생들도 계속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노테이션 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하시는 기능들을 딱 명세를 한 다음에 그런 명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어노테이션 툴을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제가 의료 영상을 했었을 때에 그 신호가 있는데, 그러한 신호에 있어서 그 성적을 매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요청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파이썬 로컬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들을 신호 데이터를 받은 거를 이미지로 회색화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분별로 자른 다음에 그 분별로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그 슬라이싱 내로 이렇게 위에 그 바가 있죠, 움직이는 바에 의해서 결국에 이게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노테이션 툴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툴을 만들고 그 툴을 만든 거를 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성적들도 매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이러한 어노테이션 툴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뭔가 성적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한다든지 그렇게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 정도를 판단을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어노테이션 그레이딩 툴을 만든 다음에 이 상태가 여러분이 이게 봤을 때 위험 정도가 높다 5번, 5점, 4점 이렇게 여러분이 다 레이블링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저는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를 여러분께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레이딩 툴을 만드는 데 대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처음에는 PPT는 그런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거기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주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뭔가 피드백을 드리겠죠. 그렇게 이제 새로운 어노테이션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뭔가 기획안 등을 저한테 작성을 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드는 게 또 이렇게 하나 다른 예시인데요. 그리드 컴퓨터에서 전선학에서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난 조그마한 박스인데요. 그러니까 박스 부분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어노테이션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 생성하는 것들도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슈퍼픽셀, 그러니까 영상에서 컴퓨터 비전에서 슈퍼픽셀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세그멘테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인 그레인드 세그멘트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그마한 픽셀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픽셀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그리드라는 방법을 적용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레이블링 할 수 있는 그 툴이 없었기 때문에 그 툴을 자체를 이제 파이썬과 GUI 프로그램이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었었고, 거기에서 실제로 레이블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편리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어노테이션 툴을 초기에 만들고 나서 뭐 여러분이 이제 레이블링을 하실 텐데 그 레이블링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노테이션 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이제 학부 때 해볼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노테이션 툴 자체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프로젝트에 기재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되고, 거기에서 네.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어노테이션 툴을 먼저 저한테 기획안 새롭게 만드시는 분들은 기획안을 먼저 보내주신 다음에, 그리고 데이터들을 무조건 데이터 기획안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은 각 종류별로 적어도 1000개 이상은 모아야 돼요. 즉 만약에 내가 3클래스다라고 하면 3클래스 총 3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3클래스라고 하면 사과, 배, 딸기라고 하면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100개, 딸기에 대한 이미지가 100개, 그 다음에 배에 대한 이미지가 100개, 1100개가 필요한 거고요. 100개, 300개라고 하면 300개에서 100개, 100개, 100개씩 필요한 거고, 그 100개, 100개 모은 것들을 모으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카메라로 실제로 이제 한 물체를 두고, 한 위치에서 그대로 100장을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학습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돌려가면서 이제 다양한 각도로 이제 100개를 찍던가, 아니면 크롤링을 해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이제 긁어와서 100개를 채우거나. 근데 그 크롤링 하는 것도 하나의 모으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제 데이터를 획득하는 거는 크롤링 혹은 데이터를 실제로 만드는 건데, 저는 두 가지를 적용 다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 인터넷에 있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실증,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테스트하는 거는, 테스트베드인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거는 실제로 카메라로부터 어느 정도 획득을 해야 돼요. 획득을 하는 영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 혹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카메라에서 찍는 과정, 혹은 이제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나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찍는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구현을 뭐 만드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죠. 그렇게 어노테이션 툴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데이터들을 획득을 한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획득을 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거기에 어떠한 목적에 맞게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 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노테이션 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노테이션 툴에 어떤 거가 필요한지를 먼저 명세를 한 다음에, 그런 여러분이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회신해 드리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네, 그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요 내용은 실시간 강의 때 지금 어노테이션 툴 관련해서 지금은 여기 있는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노테이션 툴이나 지금 딥러닝 영상도 네, 관련해서 실시간 강의 때 조금 더 네, 질문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서 여러분의 이해를 중요한 부분, 왜냐면 여러분이 이해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시간 강의 때 제가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원래 희망을 했었는데, 요 영상은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